네, 6학년 일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이라는 사회 새로운 이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에서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단원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사회 첫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죠? 자, 임진왜란과 여러분도 같이 노트에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있었다 그랬죠. 사람도 많이 죽고 문화재도 뺏기고 포로로 많이 끌려갔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정부, 즉 조정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외우고 선생님께 검토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두 명의 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자, 누군가요? 자, 용조와 그의 손자인 누굴 배웠죠? 네, 종조에 대해서 배웠죠. 자, 종조의 개혁 정치, 즉 그리고 수원 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종조가 개혁 정치를 막 완성하려던 참에 어떻게 됐나요? 네,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조선의 역사상 암흑기라고 불렸던 세도 정치 몇 년간 했죠? 네, 세 번의 왕이 바뀌면서 약 60년간 세도 정치가 진행이 되면서 조선이 아주 끝장납니다. 조선이 아주 가난해지고 아주 못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부패로 만연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가 이 세도 정치입니다. 자, 이 세도 정치를 끝장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할 사람입니다. 자, 이걸 끝장낸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1단원이었습니다. 1단원. 자, 오늘 2단원 첫 시간이죠. 네, 흥선대원군을 시작으로 해서 2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냐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펼친 국내 정치, 그 다음에 국외 정치. 국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국외라는 것은 해외를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조가 갑자기 죽는다 그랬죠. 자, 종조가 죽고 나서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되지만 장인어른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다고 그랬죠. 자, 이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명의 왕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나요? 네, 조선의 암흑기인 세도 정치라고 배웠죠. 자, 이 세도 정치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자,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철종도 죽게 되고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찾던 중에 왕족이었던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인, 다시 보면 이게 아빠고요. 아빠고, 자, 그의 아들인 고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고종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죠. 그래서 당시에 왕실의 큰 어른이 조대비라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즉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세워달라, 그러면 어떤 개혁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조대비라는 그 사람도 승낙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과 마찬가지로 고종이 매우 어렸던 거죠. 고종이 어리니까 대신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했죠. 근데 이번에는 고종의 장인어른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직접,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직접 정권을 잡게 되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백성들이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백성들이 위한 정치를 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누구를 처벌하고 싶었을까요? 네, 이 세도 정치를 펼치는 세도 가문들, 저번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게 됩니다.
네, 세조 정치를 끝장내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자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중요시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민생이라고 해서 여기 민생 있죠. 백성의 삶입니다. 백성의 생활. 자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어야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도 가문들을 매우 싫어했죠. 그래서 세도 가문들을 끝장내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세도 정치 때문에 매우 약화된 왕권을 다시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중요시했던 것은 두 가지, 즉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두 번째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자,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인재를 고루 등용시키는 겁니다. 자, 당시 세도 가문들이 세도 정치를 펼치면서 돈을 받고 관직을 내줬다 그랬죠. 그래서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겠잖아요. 자, 부패한 관리들을 내쫓고 자, 왕을 따르는 왕의 신하들, 왕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하들을 고루고루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장면이죠. 인재를 등용한다. 인재. 자, 인재 등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들을 했냐면 자, 당시에는 백성들만 세금을 내고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백성의 삶은 힘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국가의 돈이 줄어들겠죠. 세금을 안 내니까 양반들이.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 그 양반들에게도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자, 너희들도 자, 군포라고 해서 예전에는 군대 가는 대신에 자, 이런 면표를 냈습니다. 자, 면포.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지 않은 너희들 이제 내라. 양반들 너희들도 이제 백성들만 내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양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반발이 심했겠죠. 하지만 당시 정권을 잡은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양반도 자, 군포를 내게 됩니다. 군포를. 자,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의 재정이 좋아지겠죠. 그럼 나라의 어떤 삶이 다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백성들의 삶도 안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서원이라고 되죠. 서원. 자, 서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양반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공부하는 곳이 좋은 뜻에 만들어졌는데 자,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걸 짓고 이걸 유지하는데 자, 국가의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국가의 재정이 안 좋아지겠죠. 국가의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자,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이 서원을 철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면 맨날 이렇게 놀고 먹는 거죠. 맨날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기만 하는 건 좋은데 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자기 잔치하는데 심부름 시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서운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좋아.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소원 몇 개만 남겨놓고 자, 전국에 한 300 몇 개가 있었는데 자, 10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라. 자, 이것도 양반들이 반대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네, 반대했겠죠. 자,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죠. 흥선대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서원도 정리를 하게 되죠. 서원도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 자, 1번 인재 등용하고 양반도 세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서원도 정리를 하고 이것들은 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세도 정치를 이제 끝장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은 이제 백성들이 매우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자, 임진왜란 때 있죠. 임진왜란 때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궁궐인 경복궁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이 돌아와서 이제 살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복궁은 계속 그냥 내버려 두고 창덕궁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창덕궁이 경복궁보다 작았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면서 자, 창덕궁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좁은 곳에 어떻게 사냐?
자, 더 큰 궁궐인 경복궁이 살아야 되는데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명령을 내려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라. 근데 경복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현장 체험학습 가게 될 텐데 엄청나게 크죠. 근데 백성들이 여기 와서 허구한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아둘 것은 자, 1번, 2번, 3번은 백성들이 좋아했다. 근데 마지막 거는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했다. 자, 경복궁 중건을 여러분들 경복궁 자, 지음. 자,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항선이라는 거 있죠. 자, 조선 바닷가 곳곳에 여기 바닷가입니다. 조선의 바닷가. 자, 조선 바닷가 곳곳에 이항선이라는 게 등장해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자, 이항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게 이항선입니다. 이항선. 자, 다시. 자, 이게 이항선인데 자, 이항선의 뜻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 자, 이항선이 뭐냐면 자, 이 이자가 뭐냐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자, 그러니까 조선의 배랑 다르다. 다름. 자, 양은 뭐냐면 모양입니다. 모양. 생김새. 자, 선은 자, 배죠. 배. 그래서 조선의 배와 다른 모양을 가진 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항선들이 끊임없이 조선의 바닷가를 휘젓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자, 이 배들이 생김새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엄청 크고 지금까지 봐왔던 배들이 한 몇십 배, 몇백 배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여기에 대포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한 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매우 불안에 떨었던 거죠. 자, 더군다나 어떻게 됐냐면 자, 중국의 수도가 이 베이징입니다. 청나라의 수도가 이 베이징이 영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여기는 영국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함락됐다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이 점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 미국과 영국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너희들 문을 닫지 말고 우리랑 교류하자. 꽁꽁 문을 닫지 말고 우리와 수교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이 일본과 중국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은 이 중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서양 세력과 더 이상 교류를 하면 안 되겠다. 서양 세력은 무서운 나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수교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류한다는 뜻이죠. 교류. 자, 교류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물건은 외국에 팔고 외국의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세력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나라들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상으로 그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왕권을 잡게 됐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는 어떻게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간략하게 배워보았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